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JTBC 기사 송원석 전환길 입당 호들갑 떨 것 없어 자정 능력 믿어달라 이거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이목을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입당 소식이랑 또 여기에 대한 당 지도부, 특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기사를 보면 과거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좀 강하게 보였던 전한길 씨잖아요. 그렇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탈핵 반대 활동 같은 거요. 네. 그런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니까 여러 얘기가 다 오는 건데 이 기사가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송원석 위원장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뭐라고 하던가요?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네, 딱 한마디로 하면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이거였습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좀 단호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였는데 전 씨가 7월 8일에 본명으로 서울시당에 온라인 입당 신청을 했고 자기는 정작 16일에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늦게 알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 전력이 없으면 일반 개인 입당의 자격 심사는 의무 사항도 아니고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절차였다. 이걸 좀 부각하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뉘앙스죠. 절차상으로는 그냥 처리된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좀 흥미로운 게요. 기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씨의 과거 활동, 특히 그 탄핵 반대 이력을 딱 언급하면서 이게 왜 주목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시선이 가죠. 그런데 송 위원장은 유독 절차만 강조한다. 이거는 혹시 좀 논란 자체를 좀 이렇게 축소하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죠. 정치적인 발언이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맥락이요? 네. 송 위원장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걸 좀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당의 어떤 규율이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규율과 시스템. 네. 어떤 당원이라도 당원 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네, 분명하게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나온 말이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는 거였죠. 아, 자정 능력. 이게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그러니까 당 스스로 내부 규율이나 원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걸 강조하는 건 결국 지금 당장 입당 자격이 어쩌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당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라는 게 우리 당 시스템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 걱정 마라.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자정 능력이란 말이 지금 당장 벌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수사적인 느낌으로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게 해석되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사람이 당에 들어왔을 때 이걸 관리하려는 정당의 어떤 고전적인 줄타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줄타기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당의 문을 열어서 외연을 좀 넓히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은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그 자정 능력으로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아, 양면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송 위원장 발언은 결국 일단 지켜봐라. 문제 생기면 우리 원칙대로 처리한다. 약간 이런 예고, 기준 설정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절차대로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좀 제시했다. 이런 해석이시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이 상황을 쭉 지켜보실 때 핵심은 결국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말이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의 원칙이랑 또 현실적인 정치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그런 거요? 네, 정확해요. 이게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영입했을 때 다 겪게 되는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개방성이랑 내부 규율 사이에서 고민하겠죠? 네. 개방성을 표방하면서 당세를 확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당의 노선이나 규율을 지키면서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죠. 당신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전환길 씨 국민의힘 입당 논란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했고요. 네, 그랬죠. 동시에 앞으로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 당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당 자체보다는 입당 이후의 활동을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송 위원장이 강조한 당원의 의무 준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정 능력의 발현.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죠? 네. 특히 특정 인물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당 지도부가 내세운 이 자정 능력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이걸 앞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당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안의 향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